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K-팝이 유럽에서 인기를 끄는 등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순위는 총 50개 나라 가운데 19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인 것을 감안하면 조금 아쉬운 순위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속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리더와 함께하는 더 리더, 오늘은 국가브랜드위원회 이배용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국가브랜드위원회 그러면은 뭐 지금 한 2년 정도 된 기구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되게 2년 이름을 좀 넘었습니다. 좀 넘었죠. 네, 뭐 네. 이게 되게 이름을 보면 무슨 일을 하는 기구인지는 네, 뭐 되게 짐작은 합니다만 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네. 기구인지 저 시청자들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국가 브랜드라 하면은 국가가 브랜드를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화 할 때는 국격입니다. 국가의 품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에는 상품 브랜드에만 우리가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는데 이제 국가가 어떤 세계적인 위상, 이를테면 신뢰도라든가 호감도라든가 인지도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 가치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대통령께서 국가도 이제 브랜드를 관리할 때가 됐다 하시면서 2009년 1월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업에만 주로 우리가 생각을 어떤 네, 브랜드가 네. 아니라 국가로도 적용이 돼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네, 건데요. 네. 지난 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정리를 네.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개인도 뭔가 관리하면 조금 더 체계화도 되고 또 좀 종합화도 되는데 우선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전체 우리 이미지라든가 우리의 국가의 신뢰도를 총합 브랜딩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이렇게 각 부처가 분산되던 거를 총합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위원회가 생기니까 훨씬 실체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려들 또 우리의 그 다짐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구체화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브랜드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또 그냥 순위가 뭐 팍팍 올라갈 수 있는 또 부분이 그렇죠? 아닌 부분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거 중장기적인 전략을 함께 하고 특히 다행스러운 게 지난 G20을 우리가 정상회의 하면서 인지도라든가 호감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국제적인 대행사들 또 이제 국민들께서도 국가 브랜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씩 관리하면 우리가 앞으로 또 가지고 있는 게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국가 브랜드라는 것이 뭐 한두 가지 말씀하신 대로 뭐 한두 가지 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만 올라갈 텐데요. 그래도 주로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뭐 50대 과제, 10대 과제 하는 데서 역점적으로 지금 5대 과제를 더 5개. 중점적으로 합니다. 일단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서의 위상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돈 잘 벌었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돈을 나눌 수 있을 때 약자를 향해서 또 우리가 옷 잘 입었다고 또 존경받는 것보다는 좀 인격이 묻어나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저희가 우선은 국제사회에 나눔의 기여가 있어야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라든가 진정성이 알려질 것이다 해서 저희가 우선은 해외 봉사단을
많이 구성을 합니다. 뭐 대학생들, 또 NGO들, 공무원, 기업인들 해서 대규모의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그러니까 WFK, 우리가 미국의 피스코가 미국이 강대국이면서도 나눔이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의 어떤 평안을 줬듯이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 해외 봉사단을 총합적으로 브랜딩하고 또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는 그런 역점 사업을 실시하고요. 국가적인 나눔 활동. 나눔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우리의 도움이, 그러니까 일종의 물질의 나눔뿐 아니라 재능, 문화, 마음, 뭐 이런 여러 의료, 뭐 이런 봉사의 나눔들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이 국가가 세계를 향해서 기여하는 진정성이 알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경제력은 굉장히 그래도 높이 평가를 받는데 지금 순위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럴 때 지금 저희가 이거는 조금만 우리가 마음 먹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친절한 나라.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뿐 아니라 좀 좋은 나라, 따뜻한 나라. 이래서 좀 친절한 국민성, 또 질서 있는 국민성. 이건 내부적인 의식교육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미소도 띠고, 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좀 따뜻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관광 자원도 또 확대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표정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시면 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얼굴이 굳어 있다고 그러셔서 경직돼 있죠. 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원조입니다. 그런데도 인사성을 좀 옛날부터는 못 갖춘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인사도 잘하고 또 환한 미소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나라의 이미지가 돈이 안 들면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인상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나는 이제 다문화에 대한 배려, 포용이고요. 또 하나는 기술의 또 이 제품의 세계화, 이제 대기업들 아주 잘하고 계신데 중소기업에 대한 거, 또 제일 또 역점으로 하는 게 문화 가치의 확산입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 묻어있는 문화적인 내재된 의미, 이런 것들을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함께 조화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일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제 브랜드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고객인, 결국 외국인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 눈에 비친 한국, 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지금 제일 잘하는 한류라는 게, 저희들이 세계에 나가서 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접촉을 해보면 이 한류가 국내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열렬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우리의 이 한류라는 거는 지금 뭐 갑자기 시작한 현상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열정이 이 전통 속에,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지금 폭발적으로 세계의 호응을 받는 그런 창의성이라든가 어떤 협동성이라든가 또 그러면서 어떤 나눔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져서 해외에 호응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데서 저희가 이제 한류의 원천, 또 우리가 앞으로 한류를 더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더 어떤 우리의 그런 기획적인 것들을 좀 많이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지금은 동남아서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파리까지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확산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히 뭐 K-팝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뭐 또 특히 뭐 드라마, 또 일본에서 한류 열풍, 이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갑니다만은, 유럽에서 지금 K-팝의 열풍은 상당히 예상 외였고, 그런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배경은 뭐였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이제 신선하다는 거, 또 어떤 좀 산뜻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우리 문화만을 고수하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상대와 함께 어울리는 그런 문화를 함께 창조했다는 거, 그런 부분과 함께 대체로는 1인보다는 이렇게 그룹들이 하는 데서 어떤 서로 역할 분담의 어떤 협동심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창의성 같은 것들이 조금 이 동양적이면서도 또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과거의 방식이라면 이제 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뭐 밖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좀 뭐 스마트 디바이스라든가 이제 IT의 발전으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도 쉽게 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는 실시간대로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이 세계에 같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 IT 강국이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특수한 그런 창의성의 하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IT 강국이라는 것에 온라인이라든가 우리가 SNS의 활용이 어느 나라보다도 조금 더 다양하고 또 앞서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의 한류의 열풍들을 좀 더 기술적으로도 뒷받침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 앞부분에서 5가지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뒤집으면 이제 그 부분들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제를 세우셨겠는데 지금 우리가 브랜드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뭐 몇 가지만 들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역점 사업에서도 그 줄기를 잡아가는 것이요. 하드웨어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데 문화, 관광, 국민성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닌데 제대로 우리 스스로 몰라가지고 내놓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직 미처 못 생각한 것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평가받는 순위 속에서 지금 문화하고 관광이 취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광이라는 게 결국 문화가 살아야 관광도 삽니다. 그래야 또 경제도 삽니다. 그런 데서 저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또 문화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해서 이 문화의 국민,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은 뭐 빠른 속도로 해낸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저력이 있는 나라다 할 때 훨씬 고품격의 우리의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세계가 대한민국은 정말 뭔가 대단한 나라인데 거기엔 뭔가 어떤 숨은 그런 내재된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호감과 신뢰를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제도나 시스템을 고쳐도 될 일도 있지만 사실 이제 좀 마음이 답답해지는 부분들은 이제 의식계획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의식계획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친절한 대한민국 또 이런 가치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일반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들 뭐 여러 논리적인 얘기, 고상한 얘기를 하다가도 길거리만 나서면 일단 운전습관부터 거칠어지는 이런 작은 문제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 공익 캠페인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글로벌 시민 에티켓을 계속 이제 서로 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실제로 속을 보면 정이 많은 나라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면서 세계인의 마음을 끌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남북한의 문제에서 이 북한과 이 코리아를 좀 혼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문제는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또 우리한테 조금 불리해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분단의 벽을 넘어서 평화를 만드는 나라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또 그래도 국제 행사도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대한민국에 오면 또 우리의 열정과 또 평화 지향성 또 우리의 성공한 이런 어떤 노력들 우리의 국민성이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 행사 특히 이번에 평창 올림픽 유치는 우리의 휴먼 스토리를 감동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 번에 된 것보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끈질김 또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세계에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밖에 나가게 되면은 굳이 사우스 코리아를 강조해야 되고 서울을 강조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평창이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일 텐데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그거야 뭐 이제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더 원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동안에 약속했던 것도 우리가 잘 실행해 나가야 되지만 평창은 스포츠의 이제 동계올림픽이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적인 인프라 또 세계인들이 함께 와서 평창을 통해서 뭔가 미래의 어떤 지향적인 가치를 부어넣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동안에 평창의 어떤 홍보 동영상도 브랜드위원회에서 뒤에서 많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확산하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 가야죠. 제가 바로 그저께 평창 갔다 왔는데요. 많이 만들어낼 그런 우리의 자원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가야 되겠죠. 지금 앞부분에서도 이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이제 특히 이제 역사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우리 역사의 차별적인 포인트를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올려갈 수 있는 길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여하튼 이제 인류가 지금 굉장히 이제 지구촌이 하나가 된다는 서로 이제 모이고 또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크도 구축될 때 일단 인류가 미래를 향해서 지향해야 될 가치들을 지금 화두로 내놓는 것이 소통, 화합, 나눔, 배려, 뭐 생명, 또 평화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역사에서 이것을 정말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새로운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는 우선 자연을 존중했던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어떤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문화 속에는 어떤 진정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소통, 화합, 나눔, 배려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스토리텔링해서 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세계인들이 그런 문화를 보기 위해서 그런 진정성을 느끼기 위해서 또 그런 자연과 조화하는 인간의 그런 스토리, 휴머니즘을 보기 위해서도 한국을 방문하고 또 한국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브랜드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가치들을 담을 텐데 그래도 브랜드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기억했을 때 코리아 하면 딱 한 가지로 기억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국 같으면은 뭐 세계 문화 리더, 독일은 뭐 아이디어 국가, 일본은 친절과 청결. 그런데 우리 코리아 하면은 뭐가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교육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결국 사람을 통해서 국가의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이 대한민국이 교육 강국이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고요. 또 요즘엔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것 같고요. 그중에 브랜드로서 제일 대표적으로 내세울 게 뭐냐 하면 저는
한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바로 우리가 교육 강국이 되는 또 하나의 길을 열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브랜드를 올리는 일은 뭐 브랜드 위원회, 정부가 물론 주도해서 앞장서 가는지만 전 국민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오늘 출연하신 김에 국민들한테 한 말씀 당부해 주신다면. 네. 저는 이 브랜드를 잘 높이는 우리의 품격을 지지받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제가 주전자 정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국가의 국격은 다른 누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인의식, 그리고 여하튼 우리가 세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실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성이 더 많이 키워져야 된다고 하는 데서 전문성에 또 하나는 우리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긍심이 있어야 세계에도 자랑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자의 주인과 전문성과 자긍심의 자자이고 그 물에는 목마른 자를 향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기여, 국제사회의 기여, 헌신 이런 부분도 대한민국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오늘만 단기적으로 끝나는 성과가 아니라 계속 내일을 위해서 그물은 부어 내려줘야 돼서 우리 후손들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각오하고 또 시대적인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재임 기간 중에 내가 이것만은 꼭 성과를 보고 싶다는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경제는 뭐 기업들이 잘 하시니까 문화가 우리가 참 내놓을 게 많고 자랑할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서원을 유네스코 문화유산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서원을 서원 그리고 사찰 문화 이게 상당히 보고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길을 열어놓고요. 바로 이번 8월 25일 코엑스에서 국가 브랜드 종합 전람회 국가 브랜드 컨벤션이라고 해서 4일 동안 우리의 총체적인 국가 브랜드를 전시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합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저력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고 느끼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격인 국격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나눔 활동과 친절한 이미지 등을 통해서 국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되는데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